안녕하십니까, 최정훈의 생명과학.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새로운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연 속의 인간이라는 4단원에서 처음에 환경이 생물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주되게 다뤄봤다면, 오늘은 여러 개의 개체들, 같은 종끼리 모여서 무리를 이룬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러한 얘기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개체군이 뭐냐, 이러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개체군 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라는 것, 상호작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배웠어요? 생물과 생물 사이에 서로 간의 영향력을 우리 상호작용을 불렀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다뤄볼 것이 군집 내의 상호작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군집 내,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개체군들이 뭉쳐진 것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생태 환경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걸 천이라고 그래요. 이 천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중요하게 개체군의 생존 곡선하고 생장 곡선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개체군 내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뭐 텃세라든지 순위제라든지 리더제라든지 사회생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군집 내에 상호작용이 있어요. 군집 내의 상호작용은 뭐 경쟁이라든지 공생이라든지 뭐 기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다뤄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천위 과정, 어떠한 생태계가 형성이 됐을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부분이 계속 바뀌게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떠한 조건들이 바뀌길래 생물상이 계속 바뀌어가는지, 이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체군의 정의부터 보면, 어떠한 공간에, 생태계라고 하는 시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함께 생활하는 같은 종, 같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같은 종의 무리를 우리가 이제 개체군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언제 여러분들 안산에 가면 안산이라는 면적은 정해져 있겠죠. 근데 안산에는 생물이 많은 것도 있고 어떤 생물은 적어요. 많다, 적다, 개체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밀도가 높게 존재하는가, 낮게 존재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체군의 개체수를 우리가 밀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밀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개체수를 공간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돼요. 여러분들 흔히 듣기로는 인구 밀도,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 밀도, 뭐 서울의 인구 밀도, 이것은 전체 수를 면적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자, 밀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보면, 어떤 단위 면적도 존재하는 이제 개체수들이 있는데, 이들이 만약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 새롭게 태어나거나 출생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역에서 들어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개체군의 개체수가 줄었다, 이 말은 일부가 죽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체군의 수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출생과 이입이 있고, 개체군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은 사망과 이출이 있다. 이걸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자, 어떤 특정 기간에 태어난 개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루라고 할 수도 있고, 한 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1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198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1980년에 태어난 제 친구들, 수십만 명의 친구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 이와 같은 패턴을 우리가 생존곡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생존하는가.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떠한 생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끼리가 나와 있는데, 코끼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생명을 다 영위하고, 즉 주변에 그 특정 시기에 태어난 모든 생물들이 대부분은 잘 살다가 맨 마지막에 사망하게 됩니다. 반면 파리와 같은 곤충들은 초기에 상당히 많이 죽고 소수의 것들만이 살아남아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게 돼요.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삶을 살고 죽는 것을 우리가 일형이라고 한다면, 초기에 엄청나게 많이 죽고 소수만이 살아남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죽을까 죽지 않을까,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부모가 얼마나 자손을 보호할 것인가가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소수의 자손을 낳고 그 소수의 자손을 보호하는 종이 있는 반면, 다수의 자손을 낳고 그 다수의 자손을 보호하지 않는 종이 있단 말이죠. 그 중간적인 형태로서 이와 같이 이의 형태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형의 대표적인 생물이 대형 척추동물이 있고요. 이형의 대표적인 거로서 조류나 소형 포유류, 아니면 무척추 생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무척추 동물 같은 것들. 그리고 사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곤충이나
어류나 식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손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생종곡선이라는 패턴을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양은 대부분의 삶을 영위하고 죽습니다. 근데 파충류인 양서류인 도룡뇽은 일정 비율로 사망하게 되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많은 사망을 하게 된다. 알겠죠? 요것이 1형, 요것이 2형, 요것이 3형이다.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고요. 자, 생장곡선은 시간에 따른 개체군의 크기, 이제 전체 크기. 우리 아까는 이제 1980년에 태어난 인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추적했다면 지금은 한국 전체의 인구를 한번 개체군 전체의 밀도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부모보다 자손의 수가 훨씬 더 많고요. 이런 식으로 부모가 여러 자손이 또 여러 자손을 낳다 보면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지수적인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수적인 증가를 하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이 이론적인 수치와는 달리 실제로는 어떤 값에 이렇게 수렴해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값에 이렇게 수렴해 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론적으로는 여기여야 되지만 현재 실제로는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론적인 값이 실제에서는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우리가 환경에 어떤 저항이 존재한다. 어떤 개체가 확장되려고 하면 그것의 확장을 억누르려고 하는 환경의 억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먹이나 서식지 같은 것이 부족해지는 현상, 아니면 노폐물이 증가하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체가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915년부터 1945년까지 이 수컷의 물개를 한번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초기에는 수컷의 물개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는데 후기에는 그다지 많이 증가하지 못했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먹이가 부족해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개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증가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가는 S자형을 그린다. 이게 실제로 내가 측정한 거니까 S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요거를 J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J형이라고 하고요. 요걸 S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S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을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놈, 요 놈이 이제 먹이죠. 피식자죠. 그래, 이렇게 잡아먹는 놈이 포식자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사냥에 성공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떠한 생물을 잡아먹으면서 사는 생물을 우리가 이제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와 같은 초식 동물을 1차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놈이 2차 소비자가 되겠죠. 이때 어떠냐면 1차 소비자가 많으면 어떻겠어요? 그걸 먹고 사는 2차 소비자가 늘어나겠죠. 근데 2차 소비자가 많으면 어떻겠어요? 2차 소비자로 인해서 많이 먹혔으니까 1차 소비자가 줄어들겠지. 1차 소비자가 줄어들면 또 어떻게 되겠어? 다시 2차 소비자가 줄어들 거고, 2차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1차 소비자가 다시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나니까 여기가 늘어나고, 여기가 늘어나니까 여기가 줄어들고, 여기 줄어드니까 여기 줄어들고, 줄어드니까 다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실제로 이게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해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요. 누가 반복하고 있냐면 눈신토끼가 반복하고 있고, 얘가 피식자죠. 스라소니가 포식자고, 스라소니도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그러면 어떤 패턴을 그리는가 잠깐 보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여기 붉은색이 지금 뭐냐면 스라소니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은 눈신토끼예요. 보니까 스라소니의 최고점, 이 부분이 눈신토끼의 최저점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보자. 그러면 요 부분, 이 부분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무언가 하나가 증가해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먹이라고 봅시다. 피식자가 증가하니까 포식자가 증가한다.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피식자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먹이가 줄어드니까 포식자가 감소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가 증가한다. 설명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살짝 뒤로 치우쳐진 요 선이 뭐예요? 피식자가 되고 살짝 앞에 있는 얘가 포식자가 된다.
근데 거꾸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피식자, 얘가 점선을 피식자라고 해보자. 점선이 증가하니까, 피식자가 증가하니까 포식자가 증가합니다. 근데 먹이가 증가하는데 먹이를 잡아먹는 놈이 감소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살짝 뒤에 치우쳐 있는 게 살짝 뒤에 요거보다 요게 살짝 뒤에죠. 살짝 뒤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 피식자가 되고요. 살짝 앞에 있는 것이 포식자다. 요렇게도 파악할 수 있고, 또 뭘로 파악할 수 있냐면 지금 스라소니는 3,000마리, 6,000마리, 9,000마리 이렇게 증가해요. 근데 눈신토끼는 4만 마리, 8만 마리, 120마리죠. 당연히 먹이가 그걸 먹는 놈보다는 훨씬 더 개체수가 많겠죠. 토끼가 훨씬 더 많고 그걸 잡아먹는 스라소니가 조금 더 적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포식자일까, 뭐가 피식자일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예요. 요놈이 이제 피식자겠죠. 요놈이 포식자다. 그럼 지금 그림 보세요. 다른 거 안 보고 그림만 딱 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먼저 증가하고 얘가 그 다음에 증가해. 얘가 먼저 증가하고 얘가 그 다음에 증가하고 얘가 먼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증가하고, 요 부분이 살짝 뒤에 있는 것, 녹색이 살짝 뒤에 있고 요 보라색이 살짝 앞에 있단 말이야. 살짝 뒤에 있는 놈이 뭐라고요? 살짝 뒤에 있는 놈이 피식자다. 알겠지? 살짝 앞에 그래프를 형성하는 것이 포식자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선 피식자는 개체수가 포식자보다 많아요. 이거부터 우선 알아줘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피식자의 개체수가 최고점과 가까운 포식자의 개체수의 최고점을 비교해 보면 피식자의 개체수의 최고점이 먼저 형성된다. 뭔 말인가 하니, 피식자가 여기가 최고값이고 포식자 여기가 최고값이죠. 피식자 여기가 최고값이고 여기가 최고값이죠. 그러면 요게 요거보다는 시간상으로 먼저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이가 증가하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여기에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가 증가해요. 그리고 피식자가 증가하니까 포식자가 증가하고,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피식자가 감소하고,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포식자가 감소하는 이와 같은 패턴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략 한 10년 주기로 눈신토끼와 스라소니가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먹고 못 키는 관계는 이렇게 증감을 반복하는 패턴을 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개체군 내에서 다양한 개체군, 동일 종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세력권, 또 다른 말로 텃세라고 합니다. 텃세. 지금 얘가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세력을 표시하고 있죠. 일정한 공간을 얘가 점유하고 있어서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것을 세력권 혹은 텃세라고 부릅니다. 여기 순위제를 보면 여기 여러분들 얘가 지금 보니까 얘 강한 놈 같고 얘가 약한 놈 같죠? 그죠?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개체군 내에서 힘의 강약에 따라서 순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순위제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에서 바로 느낌이 올수 거예요. 여기에서는 리더제, 이놈이 리더겠죠? 그죠? 리더. 아이고. 리더 이외의 나머지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순위가 없는 것을 우리가 리더제라고 불러줘요. 이러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은 벌 같은 경우는 뭐 새끼를 돌보는 것, 사냥을 뭐 꿀을 따러 가는 것, 아니면 새끼를 낳는 것, 뭐 교배를 하는 것 등등의 다양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사회 조직적으로 분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해요. 개미나 벌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겠죠. 이와 같은 얘기들을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